그렇죠. 네.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표가 정말 패권이라는 걸 좀 가져보고 그리고 진짜 이 권위주의 문화에서는요 강자에게 약해요. 권위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.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하고 어디 앉기 싫습니까? 이거 말고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게 없어서 좀 힘드셨는데 네. 저는 문재인 대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그렇지, 드는 거예요. 그렇겠죠. 예, 문 그래서 대표는 근데 성격상 그거 못해요. 나는 진짜 잘해. 청래당도 내가 총재야. 내가 다 시키고 명령하고 막 지휘해. 근데 문 대표는 그거 안 돼요. 그게 그 양반의 매력이자 지금 정치적 맞아요.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은 사람은 안 무섭지만 하는 일의 결과는 무서울 수 있다. 노무현 대통령보다 저는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다 싸우시고 실제 뒤로 무서웠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원칙주의자거든요. 그래서 말로는 안 싸우고 싸울 줄도 모르지만 원칙을 지키다 보면 결과로서는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미장원 잠깐 갔더니 그 미용사들이 다 모여서 정치인들 다 싫지만 문재인은 특히 싫대요. 그러니까 정알못들이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. 왜 그러겠어요. 종편 TV 그 조중동 한경호를 봐도 다 부정적인 게 문재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자,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걸 제가 그 책을 써서 그 제가 이번 대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이 부당한 왕따를 좀 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. 뭐 인세는 전액 그 노무현 재단 기념 그 회관 알겠습니다. 짓는 책 데다 제목, 기부를 책 하겠습니다. 제목 정했어요? 그 특치님들이 정해줬는데 왕따의 정치학으로 하라고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정의원은 그 옛날에 그 지금 대통령의 이제 대표 시절에 같이 일을 했잖아요. 네. 그때 보기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도로 일을 잘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. 저는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어요. 근데 저는 알았어요. 내가 내 인생을 던져서 여기 온 이유는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걸 제가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분은 예스는 금방 해요. 본인이 공감하는 거는 바로 예스를 하는데 노는 대답을 안 하세요. 그 노를 안 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까봐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? 근데 우리 그 12월 5일 생각나세요? 2015년? 평화 시위. 아, 예. 그때 우리가 새정년 시절. 맞나요? 새정년 시절이죠. 새정년의 막바지죠. 하얀 목도리 하고 나갔을 때. 그때 이제 백남기 노인이 쓰러지고 나서 그 밤 사이에 SNS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야당 의원들 어디 있느냐고 예. 막 소리치던 거를 보고 제가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. 예. 진성준 의원이 있을 때 예. 우리 왜 안 나가냐고. 의원들 국회를 왜 안 나가냐고. 근데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원들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문 대표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문 대표가 나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갑시다 그러더라고. 12월 5일날 나가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. 2주 뒤입니다. 백남기 노인이 사고 났을 때하고. 갑시다. 그들이 바로 거기 이하경 의원이 있었어요. 이하경 의원 부르더니 우리 12월 5일날 국회의원들 나갑시다. 그리고 정 의원님한테 경찰청에다 얘기하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30명만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53명이 나갔습니다. 그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그 프라자 호텔 앞에 광장에서 누가 어깨를 탁 쳐요 저를. 난 처음 가봤지. 난 평생에 처음 시위야. 그러더니 보니까 문 대표님 와 계세요.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시위 처음이죠? 그래 저한테. 그래서 네 처음이죠. 그랬더니 해보시면 재밌어요. 이러더라고. 그러더니 폴리스 라인으로 가시더라고. 그러니까 문 대표가 앞에 서서 정청래 의원이 그날 굉장했어. 활약이. 딱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탁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닐 옷 있잖아요. 물대포 하면 옷을 다 벗었어요. 그리고 방패도 안 들고 평상복을 하고 나와서 폴리스 라인에 서 있는데 그쪽에 국회의원들이 30명이 쫙 쓴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서울대 병원까지 우리가 행진을 하는데 종로를 쭉 걸어가는데 나는 그때 뒤에서 되게 뭉클했어. 문 대표가 제일 앞에 서서 폴리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쪽에 국민들이 걸어가는 거야.
근데 한 친구, 이제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을 제가 좀 봤어요. 그때 한 친구가 대학생인데, 저 지난주도 나왔었는데,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국회의원도 있으면 든든하죠. 그러면서 든든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고, 참 좋다고 네, 이러면서 함께하는 것 걸어가는데,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갔습니다. 그거 아세요? 그날 이후로 폭력이 없었어요. 그날 이후로 광화문에 모든 나중에 저 새누리당 한국당 사람들 뭐 난리 사람 죽고 그럴 때 빼놓고 우리는 한 번도 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과잉 진압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촛불에서 처음에는 저쪽으로 청와대로 진입한다 그래서 막 차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시민들이 쭉 둘러싸고 내려오라고 내려와. 근데 그 12월 5일, 2015년 12월 5일은 반드시 기억돼야 될 날이에요. 근데 그때 제가 평화라는 마크를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 이렇게 달았는데, 저는 그때 제가 문재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당회를 왔지만, 그 12월 5일 날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. 아,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구나.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냥 결단을 내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청춘 시대를 그랬지만 저는 그 당에 들어와서는 그때를 봤고 그 뒤에 이제 당 이름 만들면서도 후반을 이렇게 딱 냈을 때 5개 후반을 냈는데 이렇게 탁 정해요. 근데 제가 이름을 만들 때 그 재벌 회장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 거지만 쉽게 결단을 못 내려요. 근데 이 사람이 이걸로 하죠. 그냥 탁 정해요. 그래서 되게 굉장히 단호한 분이세요. 그리고 항상 다 듣고 즉답은 잘 안 해요. 아닌 것은. 근데 맞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난 요새 하고 계신 일들이 힌트들이 있었어요. 그동안에.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반짝이 아니고 태풍이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많이 듣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. 그렇게 돼야겠죠. 제 주위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야? 친구는 아니고 지인. 전 친구예요. 그런데 그런 분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. 예. 여기에 다 동의하고요. 다 동의해요. 문재인 대통령 못한다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저 두고 못한 사람은 가끔 있는데 거의 없어요. 정의 말처럼 문재인을 찍었던 많은 지지자들도 잘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. 그런 얘기들을 많이 또 댓글 남기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뿌듯해요. 네. 12월 5일 그 하나를 보고 그 손혜원은 확신을 가졌다는데 그때는 그렇게 진짜 하셨어요.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처럼 잘한다라고 저는 예측을 못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. 뭐냐면 저는 혼자 다 하시지는 않을 거야. 그러면 근데 어찌됐든 누군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조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무엇을 높이 평가하냐면 이렇게 하자고 그랬을 때 그래 하자라고 곧바로 그걸 받아주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 있잖아요. 결정은 리더가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잘하세요, 사실은. 그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뭐 행보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하시죠.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하시죠. 그리고 업무 지시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참모들이 다 조언할 거잖아요. 근데 그걸 120% 본인이 지금 발현하고 있다.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참모들이 제안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순간순간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자면 그 양천구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려주는 거 있잖아요. 이건 미리 예측된 게 아니야.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. 광주에서도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뛰어나가서 것은 그 안아주는 거. 그렇죠. 그건 누가 그럴 때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걸어가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.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안아주면서 진정성이지. 아버지 그럼 묘수에 같이 가자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실제로 가. 이런 거 있잖아요. 감동이지, 그거. 이런 것은 정말 그 본인이 그냥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고 5.18 기념사 같은 경우는 참모들이 일단 초안을 작성했겠죠. 예. 근데 완성본은 본인이 했을 겁니다. 그럼요. 근데 그런 것은 오늘도 가장 돋보이는 거였어요. 예. 그리고 뭐 인사 발표할 때도 사실은 그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참모가 한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냥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질문 없습니까? 바로 물어버리니까 이게 또 그 전 대통령과 확 차별화가 나잖아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은 준비한 게 아니죠. 그리고 이제 노회찬 대표가 어느 프로그램에 와서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먼저 가서 기다려주고 그 명찰 떼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것은 야당의 협조를
진짜만 이끌 수 있는 그런 거거든. 왜냐하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면은요 예. 안 되는 일도 돼요.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했는데 다 언론에 보도 안 됐다 그러면서 노회찬 대표가 쭉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대본 없이 즉석에서 막 이것저것 의제를 가지고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다 토론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은 너무 깜짝 놀랐다.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그렇게 거지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.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상상한 이상으로 너무 잘하고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자, 저는 추모식에서 들은 얘기 축사들이나 이런 걸 들으면서, 추모사를 들으면서 제가 기다렸던 말이 하나 있었어요. 근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. 그런데 그걸 이번 팔주기 가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, 문재인은 진짜 노무현이 준 선물이에요. 예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문재인 같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을까? 네. 오늘 그 생각이 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. 다들 뭐 동의하실 겁니다. 여기에 대해서. 그래서 예.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그 젊어서부터 살아온 그 사람의 일생을 본다면 이 단호하게 결단을 네. 내리면서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더 멋진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다 싸우시고 실제 뒤로 무서웠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원칙주의자거든요. 그래서 말로는 안 싸우고 싸울 줄도 모르지만 원칙을 지키다 보면 결과로서는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,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미장원 잠깐 갔더니 그 미용사들이 다 모여서 정치인들 다 싫지만 문재인은 특히 싫대요. 그러니까 정알못들이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. 왜 그러겠어요? 종편, TV, 그 조중동, 한경호를 봐도 다 부정적인 게 문재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자,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걸 제가 그 책을 써서 그 제가 이번 대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이 부당한 왕따를 좀 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. 그때 우리가 한 30명만 나가면 좋겠다 했는데 53명이 나갔습니다. 그리고 나갔는데 거기서 그 프라자 호텔 앞에 광장에서 누가 어깨를 탁 쳐요, 저를. 난 처음 가봤지. 난 평생에 처음 시위야. 그러더니 보니까 문 대표님 와 계세요.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시위 처음이죠? 그래 저한테. 그래서 네 처음이죠. 그랬더니 해보시면 재밌어요. 이러더라고. 그러더니 폴리스 라인으로 가시더라고. 그러니까 문 대표가 앞에 서서 정청래 의원이 그날 굉장했어, 활약이. 딱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탁 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비닐옷 있잖아요. 물대포 하면 옷을 다 벗었어요. 그리고 방패도 안 들고 평상복을 하고 나와서 폴리스 라인에 서 있는데 그쪽에 국회의원들이 30명이 쫙 쓴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같이 서울대 병원까지 우리가 행진을 하는데 종로를 쭉 걸어가는데 나는 그때 뒤에서 되게 뭉클했어. 문 대표가 제일 앞에 서서 네.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표가 정말 패권이라는 걸 좀 가져보고 그리고 진짜 이 권위주의 문화에서는요 강자에게 약해요. 권위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.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앉아 이렇게 하고 어디 앉기 싫습니까? 이거 말고.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게 없어서 좀 힘드셨는데 네. 저는 문재인 대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예요. 그렇겠죠. 예, 문 그래서 대표는 근데 성격상 그거 못해요. 나는 진짜 잘해. 청래당도 내가 총재야. 내가 다 시키고 명령하고 막 지휘해. 근데 문 대표는 그거 안 돼요. 그게 그 양반의 매력이자 지금 정치적 맞아요.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은 사람은 안 무섭지만 하는 일의 결과는 무서울 수 있다. 노무현 대통령보다 저는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근데 그 부분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. 근데 우리 그 12월 5일 생각나세요? 2015년? 무슨 평화 말이었죠? 시위. 아, 예. 그때 우리가 세정연 시절. 맞나요? 세정년 시절이죠. 세정년의 막바지죠. 하얀 목도리 하고 나갔을 때. 그때 이제 백남기 노인이 쓰러지고 나서 그 밤 사이에 SNS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야당 의원들 어디 있느냐고 예. 막 소리치던 거를 보고 제가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. 예. 진성준 의원이 있을 때 예. 우리 왜 안 나가냐고. 의원들 국회에 왜 안 나가냐고. 근데 진성준 의원이 국회의원들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다시 문 대표한테 또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랬더니 문 대표가 나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갑시다 그러더라고.
12월 5일날 나가기로 정해져 있었거든요. 2주 뒤입니다. 백남기동이 사고 났을 때하고. 갑시다. 그들이 바로 거기 이하경 의원이 있었어요. 이하경 의원 부르더니 우리 12월 5일날 국회의원들 나갑시다. 그리고 정 의원님한테 경찰청에다 얘기하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있게 하면 좋겠다. 뭐 인세는 전액 그 노무현 재단 기념 그 회관 알겠습니다. 짓는 책 데에다 제목, 기부를 책 하겠습니다. 제목 정했어요? 그 특치님들이 정해줬는데 왕따의 정치학으로 하라고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정 의원은 그 옛날에 그 문 지금 대통령의 이제 대표 시절에 같이 일을 했잖아요. 네. 그때 보기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도로 일을 잘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. 저는 이렇게까지 잘하실 줄 몰랐어요. 근데 저는 알았어요. 내가 내 인생을 던져서 여기 온 이유는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걸 제가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분은 예스는 금방 해요. 본인이 공감하는 거는 바로 예스를 하는데 노는 대답을 안 하세요. 그 노를 안 하는 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까 봐 안 하는 거예요.